안녕하세요. 달 것을 리뷰한 남자 봉화입니다. 오늘은 2021년 버전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을 고르는 간단 가이드 영상입니다. 저희 포켓 매거진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 레리고에 출연하게 된 기념으로 이벤트 소식과 함께 전동 모빌리티 구매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동 킥보드 고를 때 꼭 먼저 고려해야 할 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라이브쇼에서 어떤 상품들이 판매가 되는지 뒤에서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용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하는데요. 장거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단거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혹은 대중교통을 연계할 목적인지, 아니면 자동차 트렁크에만 넣으면 되는 건지 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장거리 출퇴근용이고 하루에 10km 이상을 주행해야 한다고 하면 휴대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바퀴 사이즈가 좀 크고 주행거리가 충분하며 내구성이 확보된 모델을 고르는 게 성공적일 겁니다. 10인치 이상의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하루에 2에서 3km 정도의 단거리를 이용하고 대중교통도 타야 한다라고 하면 승차감을 과감히 포기하더라도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를 가진 전동 킥보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평균 고정거리가 3km 미만 아예 초단거리 이동용이라면 전동 휠이라는 장르도 매력적이죠. 만약 20km 이상의 정말 긴 주행거리를 오가야 한다면 주행성에 초점을 맞춘 전기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를 보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이용 환경을 파악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목적과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내가 전동 모빌리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전동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곳에 자전거 도로가 잘 깔려 있는지, 혹은 차도를 이용해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도로의 상태는 어떤지, 엘리베이터에 모빌리티를 실을 수 있는지, 또는 충전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까지 고민해야 구매 실패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이동 경로에 자전거 도로가 잘 깔려있고 하루 이동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충전을 집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크기가 작고 휴대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예산입니다. 결국 제품을 고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격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고를 때 최소한 6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잡고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드시 비싼 제품을 살 필요는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과 상황을 고려해서 제품을 골라야 하는데 예산을 너무 낮게 잡고 시작을 하면 목적과 상황보다 예산에 치우쳐서 물건을 고르게 되는데 이건 마치 컴퓨터를 고르는 것과 같아서 그렇게 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D 게임을 하려고 컴퓨터를 사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사무용 컴퓨터를 사게 된다면 그건 전혀 쓸모가 없겠죠. 네 번째, 탈 것의 종류입니다. 요즘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면 그냥 전동 킥보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주 크게 보면 킥보드, 자전거, 스쿠터, 휠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킥보드, 가장 익숙한 제품군이고 다양하고 진입 장벽도 낮습니다. 정말 저렴한 제품들부터 정말 비싼 제품들까지 라인업도 충분히 있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진입 장벽이 낮은 전동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하루 평균 0에서 15km 내외의 단거리에서 중거리 이동 용도로 적합한 편입니다. 두 번째, 자전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타봤을 만큼 익숙한 제품군인데 아직 정동화가 조금 덜 된 제품군입니다. 너무 이상할 정도로 싼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무늬만 자전거고 실제로 타보면 거의 장식에 가까운 페달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제대로 알고 구매를 해야겠죠. 보통 36V에 250W, 10.4A 스펙을 기준으로 70에서 100만원 사이의 가격대의 제품들부터는 보통 상식적인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5에서 20km 정도의 중거리 이동용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배터리가 탈착된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쿠터입니다. 번호판을 장착하는 유일한 퍼스널 모빌리티죠.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 스쿠터입니다. 정식으로 보험 등록이 가능하고 번호판도 나오는 만큼 합법적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0에서 300만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상품들도 있어서 관심도는 꽤 높은 편이죠. 하루 평균 5에서 40km 정도의 중장거리 이동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간혹 직구로 판매되거나 국토부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완료된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험 등록, 번호판 부착이 둘 다 불가능해서 주행 자체가 불법입니다. 반드시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휠입니다. 가장 생소하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리한 모빌리티입니다. 일반적으로 10kg대 중반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별도의 폴딩이 필요 없고 크기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은 편입니다. 크게 투휠과 외발 휠로 나눠지는데 아무래도 외발 휠은 진입 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투휠이 이 전동 휠의 대명사처럼 사용이 되고 있죠. 하루 1에서 2km 정도의 초단거리 이동용 혹은
공장 단지나 대형 사무실 등의 실내에서 이동용으로 최적의 상품입니다. 특히 넓은 실내에서 정말 최고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 9월 기준 현재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식으로 인증받은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일반 자전거와 동일한 환경에서 이용해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속도 25km 이하 그리고 무게 30kg 이하의 조건에서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고,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찻길 가장 우측 차선에서 주행을 하면 됩니다. 주행 시에 헬멧 착용은 필수입니다. 전기자전거 역시 똑같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파스 전용으로 인증된 전기자전거의 경우 일반 자전거와 완전히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헬멧 미착용 시 벌금 조항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웃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전동 모빌리티를 고를 때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포인트만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보시면 좀 더 쉽게 제품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9월 27일 날 방송될 네이버 라이브 쇼핑 김동완의 레리고 관련 소식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일 날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쇼핑 라이브에서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50분을 추첨을 해서 액션캠 블랙박스가 모두 가능한 13만 9천원 상당의 아이나비 스포츠의 신제품 모빌리티 캠 MC1을 추가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날은 리뷰어로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로서 쇼호스트 역할을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